78년부터 생산이 들어갔고요. 이스라엘 안에서 면허 생산까지 하겠다. 시리아군의 러시아제 전차들을 상대로 압승을 거두며 또 이스라엘이 자체 개발한 전장 네트워크 시스템도 탑재했습니다. 넉넉한 공간이 있다는 거죠. 버스야 버스 이건 저희. 그러나 중동 국가들의 반발로 눈치를 봐야 되니까 어쨌든 지금 굉장히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자체 전차를 개발하고 생산해서 배치한 건 1970년대 끝 무렵부터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전차를 개발할 생각은 없었어요. 60년대 영국제 센츄리온 전차를 도입해서 그 성능을 아주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영국에서 이 후발주자인 치프틴 전차를 개발하니까 여기에 관심을 보여서 자, 이거 이스라엘 안에서 면허 생산까지 하겠다. 그렇게 나왔고 실제로 영국의 엔지니어들이 이스라엘에 파견까지 됐어요. 그러나 중동 국가들의 반발로 결국 이 면허 생산 계획은 철회되고, 왜냐하면 이제 영국이 아무래도 중동 국가들 눈치를 봐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자체 개발에 들어가게 됩니다. 1974년 무렵에는 기본 설계가 완료되고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멜카바 전차죠. 1977년에 처음으로 이 전차의 외부 사진이 대외 공개가 됐고요. 1978년에는 최초 버전인 메르카바 1이 이스라엘의 제식 전차가 됩니다. 1982년 6월 4일 제5차 중동전쟁에서 드디어 이스라엘이 자체 개발한 메르카바 전차, 이게 데뷔전을 치릅니다. 이 메르카바는 시리아군의 러시아제 전차들을 상대로 압승을 거두며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요. 이제 개량을 거듭해서 메르카바 1부터 메르카바 2, 3, 드디어 4까지 등장했죠. 이제 이스라엘 지상군에게 든든한 무기체계 중 하나로 등극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바리에이션이 있는데 이 메르카바가 1부터 4까지 어떤 특징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메르카바 1 혹은 마크 1이라고도 하는 이 초기형이 있습니다. 78년부터 생산이 들어갔고요. 250대가 생산된 최초 버전인데 105mm 주포를 탑재했고 엔진은 900마력. 이게 지금 당시에 1973년에 4차 중동전 때 대전차 미사일 및 RPG-7 같은 대전차 무기의 위협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인 이스라엘군은 여러 가지 독특한 설계를 했어요. 가장 먼저 엔진을 앞에 놨습니다. 엔진하고 변속기가 앞에 있으면은 아무래도 이게 어떤 방어력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또 체인 커튼이라는 게 설치가 됐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포탑의 뒤쪽에 있는 그 왜 바스켓이라고 그러죠. 이것저것 담아놓는 그 적재부. 그 아래쪽에 마치 커튼처럼 그 무게추가 달린 쇠사들이 쫙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이러냐? 이게 뒤쪽에서 날아오는 대전차 미사일이나 어떤 대전차 고폭탄, 이게 포탑 뒤쪽에 틈으로 날아 들어가지고 거기에 맞으면은 자칫하면 포탑이 안 움직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거를 포탑 틈에 맞기 전에 미리 터뜨리겠다 해서 만든 게 이 체인 커튼이에요. 마크2는 1983년부터 생산한 버전이고요. 이게 본격적인 실전 배치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580대 만들었으니까. 마크1의 개량형인데요. 주로 사격 통제 장치 같은 자잘한 부분들이 개량이 됐고요. 주포는 그대로예요. 또 D에서 D까지 자잘한 추가 개량이 또 있어가지고 장갑도 꾸준히 개량이 됐습니다. 이제 그리고 1989년부터 2003년까지는 더 개량이 된 마크3가 나옵니다. 이 마크3는 가장 중요한 게 주포가 120mm 활강포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엔진도 1200마력으로 강화됐고 숫자가 780대로 늘어났고요. 엔진이 1200마력으로 강화된 이유는 뭐냐? 사실 이게 60톤이 넘는 물건을 900마력 엔진으로 굴린다는 거는 이게 2차 대전도 아니고 요즘 기준으로는 좀 갑갑하거든요. 그리고 주포도 원래 쓰던 그 105mm L7 강선포, 원래 영국에서 개발한 거였죠. 이거 대신에 이 독일의 라인메탈 120mm 활강포를 기초로 이스라엘에서 국산화한 120mm 활강포로 개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생산 중인 버전으로 마크4가 있죠. 지금까지 360대가 배치됐다고 하고요. 300대의 추가 생산도 진행 중입니다. 이게 일단은 방어력이 대대적으로 개선이 됐어요. 복합 장갑을 신형으로 완전히 교체를 했는데 재밌는 거는 이 포탑의 디자인이에요. 포탑이 아주 납작하게 넓어졌는데 이거는 포탑의 장갑이 최대한 차체 위를 덮어서, 이게 시가전 같은 거 할 때 차체 위가 노출될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약점을 최대한 줄이려는 거죠. 왜냐하면 차체 위의 장갑이 약하니까. 또 사통 장치 등의 많은 부분에도 개선이 대대적으로 됐는데요. 또 이스라엘이 자체 개발한 전장 네트워크 시스템도 탑재했습니다. 그리고 마크4 같은 경우는 엔진이 또 개량이 됐어요. 이제는 독일제의 1500마력 엔진을 쓰는데, 이게 간단하게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흑표 1차 양산에 넣었던 그 독일제 파워팩, 그거 똑같은 게 들어갑니다. 근데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독일에서 수출을 안 했어요, 이 엔진은. 독일에서는 파워팩을 수출을 안 했는데 이게 달려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변고냐? 독일은 수출을 안 했지만
미국에서 면허 생산을 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럼 미국에서 면허 생산한 거를 이스라엘에 수출한 거죠. 그래서 우회 수출을 한 셈이죠. 마크 4는 또 마크 4M이 있습니다. 2007년에는 트로피 능동방어 시스템 장착 계획을 발표하였고 실제로 장착이 돼서 2016년부터 이제 장착된 전차들이 운용 중이고요. 이렇게 장착이 된 물건이 마크 4M이 됐습니다. 다른 나라의 전차들하고 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본다면 이게 가장 큰 특징은 엔진이 앞에 있습니다. 전차의 경우 아무래도 엔진이 뒤에 있는데 메르카바는 엔진을 앞에 둬가지고 방어력에 도움이 되게 하는 방어 개념을 채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무래도 인구가 적고 작은 나라다 보니까 엔진이 부서져도 좋다. 네가 몸빵을 해서 사람을 살려라. 뭐 이런 개념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복합장갑 기술이 늘어나면서 다른 나라들은 이걸 굳이 따라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차라리 앞에 복합장갑을 더 튼튼하게 놓지. 게다가 지금 철갑탄도 점점 기술이 발달하면서 엔진 블록을 앞에 놓는 정도 가지고는 큰 방어력을 기대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최신 철갑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복합장갑이 대폭 도입된 마크 3 이후에도 이 디자인이 고집되는 거는 진짜 방어 능력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동안 메르카바에 맞춰서 어떤 부대 운용 교리라든가 훈련 교리 뭐 이런 게 다 정해져 있는 데다가 이거를 완전히 재설계해가지고 완전히 다른 어떤 형태로 만들자면은 또 개발 비용과 시간 뭐 이런 것도 크게 늘어나고 그래서 결국은 비용과 수고를 최소한으로 줄이려다 보니까 그냥 원래 형태 그대로 간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커요. 근데 엔진이 앞에 가다 보니까 조종수 위치가 다른 전차보다 상당히 뒤쪽으로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종이 꽤 불편하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정말로 장점이 없지는 또 않을 거 아니에요. 진짜로 단점만 있으면 바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엔진이 앞에 있으니까 뒤쪽에 공간의 여유가 커요. 게다가 뒤에 그 덕분에 문이 생겼어요. 다른 탱크들은 뒤에 문 같은 거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고 내리는 게 편해요. 급할 때는 탈출구로도 쓰기도 좋고 또 필요하면은 뒤쪽에 전차 승무원 4명 외에 최대 6명의 사람이 탈 수가 있어요. 물론 이때는 포탄에 한 절반 정도를 내려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6명이 탈 넉넉한 공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승무원 4명 외에 6명을 더 태우니까 최대 10명까지 탈 수 있다는 거죠. 오. 버스야 버스 이거 저희. 이게 재밌는 게 60mm 박격포가 달려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레바논에서 82년에 마크 1이 처음 실전에 나왔을 때 이게 아무래도 시가전 같은 거 할 때 박격포가 전차에도 있으면 편하겠다. 그래가지고 마크 1은 레바논 사태 이후에 포탑 외부에 박격포를 장착을 했어요. 근데 이건 사람이 밖에 나와서 쏴야 됐거든요. 그래서 마크 2부터는 차 내에서 장전이 가능한 내장형 박격포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으면 꽤 괜찮은 무기다라는 건데 그대로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얘도 그렇죠. 또 좀 다음 버전으로의 업그레이드가 또 있나요? 2018년에 뭐 바락이라고 불리는 또 개량형을 발표를 했는데 이 메르카바라는 거는요, 그 전차.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탱크가 아니라 그 로마 시대 뭐 이럴 때 썼던 그 말로 끄는 전차. 바락은 번개, 벼락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아이언 비전이라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요즘 VR을 적용해가지고 이 전차 승무원들이 전차에서 내리지 않고도 이 VR 고글을 딱 써가지고 마치 직접 주변을 보는 것 같이 360도를 볼 수가 있게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되면은 전차 밖으로 몸을 내밀고 뭐 쌍안경으로 주변을 살펴보고 이러지 않고도 주변을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굉장히 첨단 IT 기술과 VR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인공지능을 더해서 전차의 어떤 운용을 기존과는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 그 뭐 아이언 비전도 좋고 뭐도 좋고 뭐 RCWS도 좋고 다 좋은데 교전 중에 그런 장비들도 당연히 피탄되거나 공격받을 수 있지 않나요? 뭐 그렇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좀 쳇바퀴에서는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장비들은 최대한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고 달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냐? 그런 일이 생기지 말라고 달아놓은 거다. 아니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냐고. 아니 그거 달아서 그런 일이 생기지 말라고 한 거라니까. 이게 아마 영원히 돌고 돌 그 화두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걸로 마무리하자. 예?